재난 수준인 올여름 폭염, 페스티벌, 서핑, 치맥 등 각자의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당신의 여름은 어떤 모습입니까? 칠말팔초 연중 가장 더운 시기죠. 역대급이라는 올여름 폭염 다들 잘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다산 정약용 선생은 솔밭에서 활쏘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와 같은 피서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꽤 낭만적인 피서법이긴 하지만 따라할 엄두는 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피서법 제가 하나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영화관에서 신과 함께 인과연 감상하기. 어떠세요? 좀 끌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7번째 방송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 방송 예고 공지가 올라가면서 저를 염디로 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 DJ 애칭인 것 같은데 염디, 염라 DJ, 지옥에서 온 라디오 뭐 그런 건가요? 네, 오늘 지옥 얘기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염디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이병우 씨의 인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병우 음악 감독의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꼭 기회가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럼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아파트. 오늘 방송을 위해 사연도 받았습니다. 그중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에겐 클로버 프렌즈 미니 선물로 드립니다. 혹시 선물 탐나시면 다음 방송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받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기재해 주세요. 오프닝에서 여름, 더위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진짜 더워도 너무 덥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로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재 오빠 거기는 안 덥나요? 예, 여기는 세트장이어서 지금 에어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원님께서 전 밖에서 물놀이 하다가 화상 입었어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4DX로 방금 예매하고 왔어요. 네, 신과 함께 예매하셨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라디오 아파트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김광민 씨가 연주한 All the Things You Are.
첫 코너 층간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간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온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최근 이직을 하고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쁜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옮긴 직장이 지난 직장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저는 말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도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 중인데요. 느껴지시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 많은 저를 좋아하는 분도 또 피곤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지난 직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초 직장이기도 했고 다들 친하게 지내서 이러쿵저러쿵 별별 얘기도 다 했죠. 다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주말에 본 영화 얘기, 최근에 산 주식 얘기, 하물며 결혼도 안 한 제가 대한민국 교육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며 그야말로 수다에 꽃을 피웠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한 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긴 회사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점심 메뉴는 거의 정해진 메뉴 안에서 돌려막기입니다. 짬뽕, 제육덮밥, 콩나물 해장국, 순댓국 정도. 분명 찾아보면 맛집이 있을 법도 한데요. 줄 서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가던 곳만 가시고 대화도 거의 없이 음식을 마시는 수준으로 먹고 나옵니다. 그러고 모여서 담배를 피는데 전 비흡연자라 혼자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점심시간에 무려 20분이나 남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커피 한 잔 사서 회사 근처를 산책도 했는데 점심시간이라 삼삼오오 떠드는 다른 회사 직원분들이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이직하며 연봉도 오르고 집이랑 가까워서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혼자 겉도는 느낌도 들고 왠지 정이 가지 않습니다. 저랑은 다른 스타일의 직장 동료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가까워지기 힘들까요? 그렇다면 그냥 혼자 외롭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맞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이런 절 위해 B2B의 그리워하다 틀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이 바뀌셨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신 것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 촬영 다른 영화 어떤 영화를 찍으면서 한 5개월 또 길게는 6개월 정도 함께 지내던 스태프분들이랑 마지막에 헤어질 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헤어지고 또 다른 영화가 이제 결정이 돼서 촬영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스태프분들이랑 처음에는 좀 어색한 관계도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계속 또 이렇게 일적으로 또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에 의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일 얘기 위주로 좀 하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같이 살짝 섞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인데 다른 분들 의견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원래 침묵하면 안 돼요. 예. 그런가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즐겁게 다니면 좀 좋지 않나요? 노네임 님이 사연에서도 느껴져요. 그 투머치 토커 귓대가리님 이분 아이디이신 거죠? 재밌는 아이디를 쓰시네. 완전히 분위기 다르네요. 숨막혀 유유 인간미 없는 것 유유. 글쎄요, 좀 더 적응되시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만 더 적응 잘 해보시죠. 다른 사연 하나 또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1학년 전은영입니다. 저는 하정우 배우님 팬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 컴퍼니 소속 배우들 모두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데요. 혹여나 부산으로 무대 인사를 오지 않으실까
오신다면 보러 가고 싶은데 학교 시험이랑 날짜가 겹치면 어쩌지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지난 부산 무대 인사 때 염디는 안 오셨으니까 이번에 계획이 있다면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제가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네요. 네. 티켓팅이 힘들겠죠? 사실 힘들어도 어떻게든 구해서 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제발 시험 기간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라 대왕님도 이건 어떻게 못하나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혼자 어쩌나 저쩌나 고민하는 제 모습이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럼 세븐틴의 어쩌나 신청합니다. 재밌는 사연이시네요. 그렇죠. 저희 항상 영화 이제 개봉되면은 첫 주차, 둘째 주차 이제 혹은 이제 흥행이 잘 된다면 그 다음 주차 계속 연이은 무대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네, 부산 당연히 내려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시험 기간만 안 겹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 사연은 사연이 아니죠. 뭐 최서연님은 전 학생이어서 빨리 회사 다니고 싶어요. 사연자처럼 학생이 아니신가 본데, 네. 아, 연차 쓰시고 오시면 되는데 학생이니까 안 되니까 예, 유유하셨네요. 네. 아니 뭐 무대 인사 사실 이제 아직 스케줄은 안 나왔지만 많은 분들에게 1편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제대로 이제 인사를 감사함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2편 때는 무대 인사를 많이 가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른 분 사연 또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취업 준비를 위해 휴학한 24살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요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니 진로가 걱정이라서요. 전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취직 준비를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직도 꽤 늦은 나이에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넌 아직 젊어. 나이 걱정을 왜 하니? 또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 응원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마냥 불안하기만 한 건 왜 그럴까요? 주변에 이런 일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염디께 묻고 싶네요. 배우님이 24살의 저라면 어떤 길을 택하실까요? 또 취업 준비를 하려니 체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느끼는데 염디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진짜 고민이시죠. 예,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이실 것 같고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실지 전공을 살리실지 저도 고민이네요, 진짜. 하지만 그래도 전공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을 테니 전공을 살려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싶고 또 전공도 또 어렵게 또 고민해서 선택하신 거고 또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신 거니까 전공을 먼저 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뭐 저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력 관리요. 체력 관리 해야죠. 예,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 물론 아시더라도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체력 관리는 하루에 단 한 20분, 30분만이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그 20분, 30분도 체력 관리가 과연 될까라는 의심하시지 마시고 정말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운동 조금이라도 집에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요즘에는 앱으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염디. 이 더위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진짜 염라를 만나게 될지 모를 것 같은 요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불쾌지수를 높이는 친구 때문에 열불이 나 여기라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몸에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신다고요? 더위를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땀이 안 난대요. 그래서 이 한여름에도 긴 바지를 잘 입고요. 뜨겁고 매운 음식도 잘 먹습니다. 반대로 전 조금이라도 매운 음식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스타일이고요. 그래도 워낙 오래된 친구라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친구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닭발, 닭볶음탕, 아구찜, 오리백숙 이런 음식들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워도 너무 더워. 네. 그런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먹을 생각도 아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친구에게 야, 이번 주 금요일 간장게장 콜 이렇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오크 이렇게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회사를 마치고 친구랑 간장게장 먹을 생각에 손까지 깨끗하게 씻고 친구네 동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야, 여기 근처에 샤브샤브집 새로 생겼는데 우리 엄마가 맛있대, 가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평소라면 그래 그럼 가보자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난 걸까요? 아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를 주지 않는 듯한 친구의 모습이 짜증이 난 걸까요? 갑자기 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간장게장 먹기로 했는데 무슨 샤브샤브야 라고 약간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약간 놀란 듯이 눈치로 우리 가던 간장게장집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자고 한 건데 간장게장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갑자기 좀 뻘쭘해지더라고요. 간장게장 그렇게까지 막 침이도록 먹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냥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예상대로 너무 땀이 많이 나 땀땅느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명 제가 다음엔 뜨겁고 더운 건 피하자고 말했고 친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친구에게 문자가 왔네요. 야, 이번 주말에 매운 등갈비찜 어때? 이 문자 하나에 괜히 서운하고 짜증나는데 저 뭐라고 답하죠? 제가 너무 쫌생인 건가요? 염라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청곡은 FX의 핫썸머요. 사연하고 이 음악하고 참 매치를 잘 맞추셔서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데 본인이 먹고 싶으신 음식 주장하셔야죠. 저번에도 한번 양보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친구분께 양보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명현님이 부럽다. 땀이 안 나신데 그러게요. 부럽죠, 진짜. 박민아님은 좋겠네. 더워서 그냥 세상 다 짜증 날 듯. 그 기분 알아요. 네, 요즘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네임님, 나태지옥 달려보면 땀이 납니다. 영화를 벌써 보셨나 보죠? 예, 나태지옥. 예, 맞습니다. 내 사랑 정재리님, 예, 땀나는 사람 부럽. 불효자는 염라를 봅니다님. 이 아이디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불효자는 염라를 봅니다님. 와, 예. 감사합니다. 염디도 땀 안 흘리는 체질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땀 많이 납니다. 언제는 제 선배 연기하시는 제 선배분이랑 비빔밥집을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땀이 나길래 너는 도대체 비빔밥을 먹는데 왜 땀이 나냐고 한 소리를 먹었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요. 저도 땀 많이 납니다. 네, 오늘 사연과 함께 온 신청곡이 총 3곡입니다. 총 3곡 다 들려드리는 거 맞죠?
아닌가요? 한국인가요? 죄송합니다. 한국만 들으신답니다. 아, 더운데 핫썸머를 틀어드려야 되나? 어쩌나, 더워서 어쩌나를 틀어야 되나? 그리워하다를 틀어야 되나? 세븐틴의 어쩌나, 예, 듣겠습니다.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TV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껐다 내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나는 너면 네 너어도 너는 마치 지동 위험한 서머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일어나 난 어쩌나 너는 봐도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결국에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이어폰을 나눠끼 네 사이가 좋네 난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glow 암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넌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every 이 너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결국에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I really like you better tell somebody you're all mine 밝은 넌주 저 끝까지 닿을 만큼 더 이 나는 네가 없으면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배고픈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내 마음을 알기는 않는가 난 네가 없으면 되는 날 어쩌나 hey 어쩌나 네,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 이정재로 돌아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실은 저는 시청 모드, 여러분은 예비 시청 모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코너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영화 신과 함께입니다. 댓글에 영화 보겠다, 뭐 예매했어요, 뭐 기대됩니다, 뭐 이런 많은 예비 관객분들이 보이시는데 아주 감사드리고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네, 그 기대치를 좀 더 높여보고자 오늘 주제로 이제 정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궁금했던 질문들도 받아서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 이제 1편 얘기를 하면은, 먼저 저승에서 온 망자 차태현 씨가 1편에서 나오셨죠. 차태현 씨가 맡으신 자홍이라는 인물이 자홍을 환생시키기 위해 저승 3차사와 자홍이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 신과 함께 죄와 벌이었었고요. 이번에는 신과 함께 2편인
인과 연입니다. 인과 연. 이 부제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시죠? 이승과 저승,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들의 인과 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고편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연기한 그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이 재판관이 아닌 이번에는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진짜 모든 거를 아주 중요한 스포 빼고는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노네임님 1편 부모님이랑 봤는데 폭풍 눈물이었다라고 하시네요. 2부도 부모님이랑 봐도 되는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네, 2부 역시 부모님이랑 보셔도 전혀 지장 없으실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누구랑 보는 게 좋은지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1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2편도 진짜 뭐 가족분들이랑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울림님이 염라 카리스마 대박, 목소리로 압도하는 카리스마 비결이 뭔가요? 하셨는데, 글쎄요, 예, 목소리가 또 어떤 표정이나 어떤 동작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색깔의 음성이 이 캐릭터에 잘 맞을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시험도 많이 해보고 또 연습도 많이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염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또 질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련님, 염라가 제일이지만 혹시 탐나는 역할 없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탐나는 역할이라는 질문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제일 탐나더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어떤 역할, 그 모든 역할을 다른 배우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 소화해내셔서 제가 탐낼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진짜 감히 탐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연기들을 너무 잘하셔서, 예, 탐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보시개님이라는 이보시개 염라랑 성주신이랑 친해요? 예, 염라랑 성주신이랑 뭔가 사연이 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1편에서 쿠키 영상 같은 경우가 잠깐 그랬었고, 그다음에 예고편에서도 염라는 뭐 아직도 머리 기르고 다니냐 걔는 뭐 그러는 어떤 대사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뭐 아직 2편에서 성주신과 염라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 김예원님께서 이번에도 슬퍼요? 손수건 필요하나요? 네, 저희가 어제 시사회를 이제 대규모 시사회를 가졌었는데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셨는지, 예, 우셨어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1편을 이제 보신 분들은 거의 뭐 폭풍 눈물이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도일지는 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은 수능 곧 100일 남았는 고3님, 염라님 이번 편에 더 비중이 크나요? 예, 이번 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요. 그게 저한테는 스포성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빈님,
염라 여러 가지 비주얼 시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비주얼은 뭐였던가요? 볼드 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대머리 헤어를 테스트하자라고 하셔서 아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마침 감독님이 좀 일찍 오셔서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할지 한 12가지의 모습을 놓고 고민하시다가 4가지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서 볼드 헤어는 빠져 있어서 덕분에 볼드 헤어 분장 테스트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피어라님, 염라스틴 별명이에요? 네, 염라스틴 하정우 씨가 붙여준 별명인데요.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청순 가련형 염라라고 염라스틴이라고 붙여주셨는데 네, 마음에 드는 닉네임입니다. 윤갈릭님, 이번 편 염라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이번 편에서는 각 인물들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염라로 출연한 거 후회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네, 출연 전혀 후회 전혀 하지 않고요. 지금은 오히려 염라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신과 함께는 염라대왕이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오랜 기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스태프분들과 각 배우분들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또 빨리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뭐 다들 또 다른 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바쁘시겠지만 참 자주 좀 정기적으로라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이번 코너 마무리로 음악을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B2B 그리워하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가릴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다 괜찮을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너 없이는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넌 여전히 여기 있나 봐 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네, 이정재 라디오 아파트입니다. 뭐라고요? 주민 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저는 김용화 감독입니다. 예, 아니 왜 방송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왜 층간 소음도 아니고 왜 저를 신고하세요? 아니 제가 방송을 좀 듣고 있다가 예. 이종재 씨를 신고하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저장된 전화번호를 지울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또 전체는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절세는 좀 밟아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신고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네. 글쎄요, 뭐 이제 감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일방 소통만으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고, 네. 데뷔작 때부터 오브라더스 네. 정재 씨하고 시작을 같이 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저는 정재 씨 믿고 정말 지금까지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뭐 동네도 가까워 자주 만나기도 했고 같이 먹은 끼니도 셀 수 없이 많죠. 아닌가요? 아, 예, 각자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재 씨와 명절 때마다 굉장히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수많은 우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요? 여기 전화 상태가 잘 안 좋네요. 안 들리네요. 안 들려요? 네. 예. 최근 내가 최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네. 언론을 보니까 네. 좀 제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는데 네, 네.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제 우정 출연 제안에 맡겼다. 네. 우리 우정이 그렇게 깊어졌나? 네. 라는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정재 씨하고 나눴던 모든 우정과 관계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우정을 직접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앱을 하나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정재 씨, 저는요 네. 인간 대 인간으로 정재 씨하고 아무 계산 없이 인간 감독 시작했고 영화 감독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좀 이게 상황을 보니까 저 방송 보고 있는데 댓글창이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저처럼 또 이제 혼자만의 또 일방소통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주위 분들이 또 계실까 싶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네네. 알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독님. 네네. 오늘 뭐 하셨어요, 스케줄? 오늘요?
오늘 뭐 매체 인터뷰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아, 인터뷰했고요. 오늘 예예. 오늘 매체 인터뷰 하루 종일 하셨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이 정재 씨도 아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저도 뛰어야죠. 아이고. 예. 아이고, 기자분들 반응이 어때요? 글쎄요, 좀 제가 만든 것보다는 좀 후하게 평가해 주셔서 좀 몸도 발을 모르겠습니다. 1편하고 비교를 한다면 굳이 1편하고요. 네. 글쎄요, 1편은 또 1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2편은 어쨌든 뭐, 정지 씨 잘 아시다시피 1편, 2편이 함께 쓴 시나리오고, 이 두 편을 함께 모아야 이게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합니다. 아, 예. 그 1편에서는 덕춘이 네. 염라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을 아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2편에서는 어떤 장면을 좋아하시나요? 2편에서요. 네. 2편에서 저는 염라가 증인으로 출두한 장면, 그 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 꼭 보시고 나가셨으면 하는 게 에필로그 쿠키가 있는데, 네.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1편 보신 관객분들이 예, 2편 보러 갈 때에도 예. 휴지나 손수건은 꼭 챙겨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예.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똑같은 감정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약간 좀 결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2부작 만들면서 관객분들에게 좋은 공감을 얻으려고 준비했던 코드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눈물을 혹시 흘리신다면 네. 손수건을 준비해야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약간 뭐 잔잔한 그런 감동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3, 4편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음,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글쎄요, 뭐 사실 전혀 염두를 하지 않고 2부를 또 찍진 않았기 때문에 2부를 잘 보시고 나면 어차피 뭐 제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관객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게 또 대중영화 감독으로서의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많은 요구가 있으시다고 하면 준비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름에 따라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 헬로로우님이라는 분이 또 질문하신 건데 감독님 염라 네. 버전 스피노프는 없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력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태권도 감독님으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네. 태권도 감독님 1000만 공약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요즘 네. 1000만 공약 하셨나요? 언제? 아니요, 뭐 사실 1000만이라는 게 되게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감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도 굉장히 운이 좋아서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심과 사랑 잘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1000만이 된다면 예, 정재 씨와 함께 노래를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왜 물귀신 작전? 듀엣으로 하나 부를게요. 여보세요. 예,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금방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 주겠습니다. 아,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신청곡이요? 네, 예. 뭐, 사실 음악에도 공을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감독님 중에 하나이신 방승석 음악 감독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네. 2부에 감통에서 나오는 음악이 하나 있는데, 모래라는 음악이거든요. OST 중에. 네, 네, 네. 예, 그거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내일 개봉이신데 어떠세요? 예. 기분이 많이 기분이요? 떨리세요? 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7개월 만에 개봉을 일부러 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시작을 한 작품인데 어쨌든 잘 정신 이성 다시 절 찾아서 홍보 활동 열심히 하고 신과 함께 잘 빠이빠이 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신과 함께 김영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으신 분이고요.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죠. 자, 그럼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선곡한 노래를 포함해서 몇 곡 더 추천해봤습니다. 제 추천 플레이리스트는 네이버 뮤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김용하 감독의 신청곡,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OST에서 모래라는 곡입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진행된다. 처음에는 서로 고립된 점의 우연으로, 그 다음에는 그 우연들을 연결하는 선의 이야기로. 우리는 점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걸 선의 인생으로 회상한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점들이 모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밟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김수현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라는 책에서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점의 인생을 산 뒤 선의 인생으로 회상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통화한 김용하 감독과도 순간의 우연으로 함께 일했던 건데, 그것이 오브라더스부터 심과 함께 이 편인 인과 연까지 연결된 선으로 보이는데요. 참 인연이 깊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뿐만 아니라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과도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밟아가야 할 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배우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오늘처럼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추억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